오늘은 오레오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이제 오레오. 오레오 우유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오레오 벌크로 사시면은 가격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5개 들어있어요. 이거 다 쓸 거고요. 그리고 젤라또 150. 젤라또가 꼭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150이면 되는데 저는 젤라또가 좀 더 쫀득하고 해갖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도 뭐든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우선 우유를 220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얼음을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얼음을 넣는 이유가 이제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요게 있기 때문에, 물론 쉐이크는 이제 뭐 얼음도 같이 갈고 하면서 좀 더 시원한 맛을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얼음이 들어가면 계속 밍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용량이 맞으면 잘 안 넣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렴하게 파시는 상권에서는 젤라또 양을 줄이시거나 해갖고 얼음을 좀 넣으시는 게 나으시겠죠. 그래서 오레오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연유를, 오레오 우유 할 때는 연유를 넣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라또가 있고 연유까지 넣으면은 일단 원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유는 넣지 않고 이 상태로 바로 갈겠습니다. 네, 금방 갈렸죠. 이 마감 시간대라 사실 전원을 다 꺼놨었습니다. 짠. 맛있겠죠? 어저께 이제 업로드한 오레오 우유랑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젤라또가 들어갔다는 거에서 차이가 나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짱이다.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확실히 재료가 풍성해질수록, 네? 재료가 정말 풍성해질수록 진짜 맛이 확실히 나네요. 다시 한번 재료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게 되네요. 약간 이게 이제 좀 더 꾸덕해지고 우유 양이 줄어들고 젤라또 양을 늘리시면은 맥플러리? 약간 토네이도? 요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레시피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오레오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제거하고 분태, 그러니까 오레오 쿠키만 사용해갖고 같이 젤라또에 섞어서 그 상태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 아포카토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여기에 아이스크림이랑 분태랑 같이 젤라또랑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따로 또 메뉴를 하나 요렇게 하기에는 손이 가고 직원분들이 일단 안 좋아할 거예요. 손이 많이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메뉴 하나, 그러니까 오레오 들어간 메뉴를 골고루 해보신 다음에 아 요게 낫겠다, 아니면 요게 낫겠다, 아니면 앞전에 보여드린 업로드한 바나나 넣은 게 낫겠다, 뭐 하나 고르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너무 골고루 많이 해봤자 다른 메뉴가 안 팔리기 때문에 신메뉴가 한 번에 많이 나와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근히 하나씩 나야 그게 또 집중적으로 한번 이목 끌고 열기가 식고 이런 식이라 한번 괜찮은 레시피로, 단가 맞으시는 레시피로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러멜 우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커피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세 펌프를 쓰기 때문에 세 펌프를 하고, 세 펌프를 하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우유를 좀 부어주세요. 왜냐면은 아이스로 할 때 미리 녹여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살짝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게 한번 섞어야 된다는 좀 노동이 생기지만 원가 절감도 어떻게 보면은 잘 될 것 같고요.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아예 원두값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팔 필요도 없는 게 맛이 정말 좋아요. 맛도 좋고, 그리고 약간 고급진 카라멜 우유가 맛이 납니다. 보통 이제 카라멜 우유 만드실 때 진짜 카라멜을 녹여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손을 많이 가는 작업을 그 메뉴 하나로 또 하시기 힘드신 분들께는 요 기존 시럽으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이거는 16온스 기준입니다. 얼음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음 가득 넣어주시고, 우유를 뭐 몇이다 상관없지? 없이 왜 웃어? 이걸 부었을 때 가득 올라올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 200 넣었거든요. 우유 200 넣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부어주시면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섞어주면 되겠죠. 얼음을 하나 뺄까? 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데 진짜 맛있어요. 우유가 엄청 부드럽고 카라멜 맛도 그 저렴한 그 맛이 아니고 되게 고급진 카라멜 맛이에요. 여기서 뭐 한 펌프를 더 넣어도 되시긴 하는데, 왜냐면 카라멜 마키아토 할 때도 세 펌프를 넣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두 값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펌프를 더 넣어서 좀 더 진하게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음료가지고요. 그 농도는 한번 해보신 다음에 드셔보시고 점주님들께서 이제 맞춰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따뜻하게는 이제 우유를 스팀 쳐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따뜻하게보다는 약간 시원하게 드시는 게 요 카라멜 우유는 좀 더 매력이 큰 것 같아서 아이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통파인애플 주스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통파인애플 주스는 말 그대로 파인애플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파인애플 사이즈 기준은 한 박스에 육수 6개 들어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울이 거의 필요 없어요. 손질하실 때는 이 커팅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커팅기에 맞게 한 요 정도 1cm 꼭다리에서 1cm 정도로 좀 뚜껑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뚜껑은 버리지 않으시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가 쓸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하다보면은 손질을 하다보면은 파인애플 껍질이 이제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라 주신 다음에는 칼을 세척을 하시거나 물로 헹궈 주시거나 그리고 도마를 한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껍질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심지입니다. 이거는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지를 기준으로 잘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힘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커팅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힘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힘 안 하시고 그냥 돌돌돌돌 돌려만 주시면은 아주 커팅이 잘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 어느 정도 돌렸다 이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밑구멍이 빵꾸가 나면은 접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뻑뻑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일 때 살짝 뻑뻑하거든요. 그럼 느낌이 옵니다. 자주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에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빼주세요. 욕심 부리시다가 빵꾸 나면은 파인애플 한 통을 아예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빼시는 거는 그냥 위로 이렇게 흔들흔들 빼주시면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파진 것 같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이게 손이 조금 가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껍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커팅을 해주십니다. 커팅은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금 전화가 와서 중간에 끊겼는데요. 다시 어차피 이거를 블렌더기에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시든 상관없으세요. 블렌더기에는 다 넣어주세요. 2조각, 3조각 정도만 빼고 한 이 정도만 빼고 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다가 데코를 하려고 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넣어주시고 얼음을 7알 넣습니다. 보다 얼음을 많이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후숙이 잘 됐으니까 시럽 같은 건 따로 넣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에 바로 붓습니다. 이렇게 한 통이 나옵니다. 딱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올려줍니다. 반쪽에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른 고가리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 잘라준 거를 이렇게 뚜껑을 떼서 하면은 통파인애플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와 함께 이 받침을 해서 드리면 더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드시다가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파인애플 주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저가 카페의 단가에 맞춘 딸기 바나나 주스, 딸바 주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박이가 올라온 후숙된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검하거나 너무 후숙이 안 되면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맛적으로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후숙된 바나나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바나나 하나 정도는 보통 이제 한 발을 마트에서 사시는 기준으로 한 6개, 7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니어도 가격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판매가는 뭐 적게 붙어 있고 용량이 적으면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게 사셔도 제가 볼 땐 개당 500원, 원가 500원 안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렴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은 200원에도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요거는 싸게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나나 하나를 넣어줍니다. 통통한 바나나라서 지금 150 정도가 나오는데 얇은 바나나는 한 껍질을 까게 되면 80에서 11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딸기 100 넣습니다. 100은 한 이 정도입니다. 냉동 딸기고요. 냉동 딸기 100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100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시럽 30 넣습니다.
이 정도면 30이죠. 그리고 바로 갈아줍니다. 짠!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16온스 기준이에요. 얼음 7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둔 딸기 주스 붓습니다. 이러면은 한 잔이 또 경계선에 맞춰서 가득 나오죠. 딸기와 바나나 비율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이렇게 되시면은 냉동 딸기 100 그리고 바나나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원가가 1,000원에서 끝나요. 사실 냉동 딸기를 저렴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은 5,000원 선에서 끝나고 보통 쿠땡이나 뭐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실 때는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10,000원에 구매하셔도 100이면 1,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에 한 200-300원 하면은 1,200-300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한 3,500원에 판매하셔도 충분히 박리담회로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 이상 이제 단가를 줄이시려면은 얼음 양을 늘리고 냉동 딸기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개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 소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갈변 현상이나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냉동으로 그럼 좀 돌리겠다, 그리고 생이랑 섞어 쓰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손을 가게 하면서 저가로 판매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동 딸기가 확실히 새콤한 맛이 강하거든요. 구입하는 냉동 딸기는, 그러니까 뭐 칠레나 이집트, 뭐 터키 이런 냉동 딸기 같은 경우가 새콤한 맛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딸바 주스에는 냉동 딸기 쓰시는 게 사실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새콤한 맛을 잡기 위해 괜찮고요. 설탕 시럽을 넣은 이유는 바나나만으로는 단맛을 완전히 잡기는 힘들어요. 그 완전히 잡기라는 말은 돈 주고 카페를 가서 사 먹었을 때는 약간의 MSG 맛, 그런 맛을 조금 원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딸바의 딱 그 느낌, 딸바라면 이 맛이다 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설탕 시럽을 약간 넣은 거고요. 새콤한 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음 양도 정말 적죠. 7알 딱 들어갔기 때문에 16온스 기준으로 보면 마시는 게 더 많아요. 얼음 양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가격 대비 혜자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도 이어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